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바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금, 인플레이션 해지, 미래의 화폐라며 추앙받던 비트코인이 불과 몇 주 만에 자유낙하 중이라는 역사 말입니다. 2024년 12월 도널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자 가상화폐 커뮤니티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규제가 풀린다. 친 크립토 정부가 온다. 이제 달까지 간다는 희망에 들뜬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12만 6천 달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2월 현재 비트코인은 6만 2,570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전고점 대비 무려 48% 하락, 반토막이 난 겁니다. 영원히 궤도를 이탈해 달로 갈 것 같던 트럼프호 로켓이 추진력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고 있는데 문제는 낙하산이 펼쳐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 2024년 10월 이후 최저치, 단 몇 주 만에 지난 1년 동안 힘겹게 쌓아올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고통스러운 지점으로 강제 소환된 기분일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금은 어떤 자산이었습니까? 경제가 불안할 때,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사람들이 달려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였죠. 비트코인도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부가 찍어내는 법정 화폐와 달리 총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희소성 있는 자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우리 자산을 지켜줄 디지털 금. 그런데 현실은요? 비트코인은 금이 아니라 고위험 기술주처럼 움직였습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면 비트코인도 흔들렸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상관관계가 점점 높아진 겁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폭풍우를 막아줄 방패인 줄 알고 샀는데 막상 비가 오니 물에 젖으면 더 무거워지는 손뭉치였던 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비트코인이 점점 전통금융시장에 편입되면서 월스트리트의 논리에 지배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고 대형 기관들이 뛰어들면서 비트코인은 반항적인 10대에서 회사 규칙을 따라야 하는 셀러리맨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연준의 금리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고용지표에 흔들리며 전통 금융시장과 똑같은 리듬으로 춤을 춥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고요? 2025년 1월 말부터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연준의 긴축 기조 유지, 기술주 거품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위험자산 전반이 타격을 받았죠. 당연히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떨어진다고? 좋아, 싸게 사자.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손이 아니라 빌린 장갑을 끼고 칼날을 잡으려 했다는 겁니다. 그 장갑이 바로 레버리지, 즉 빌린 돈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10배, 20배, 심지어 100배 레버리지도 가능합니다. 1,000만 원으로 10억 원어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큰 수익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조금만 떨어져도 모든 걸 잃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에서 7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6.7% 하락이죠. 그런데 10배 레버리지를 쓴 사람은 67% 손실입니다. 계좌가 날아갑니다. 거래소는 자동으로 강제 청산, 리퀴데이션을 집행합니다.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강제로 포지션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제 청산이 뭘 의미할까요? 대량의 매도 주문이 시장에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청산당합니다. 그들의 매도가 또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이게 연쇄 반응처럼 이어집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청산 캐스케이드라고 부릅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한 명의 파산이 다음 사람의 파산을 부르고 그것이 또 다음 사람을 쓰러뜨리는 악순환의 고리.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려고 빌린 장갑, 레버리지까지 다 찢어진 겁니다. 비명이 비명을 부리는 상황이 된 거죠.
실제로 지난 한 달간 약 50억 달러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청산당했습니다. 5조 원이 넘는 돈이 순식간에 증발한 겁니다.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을 때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이다. 이제 가격은 한 방향밖에 없다는 낙관론이 지배했죠.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비트코인 ETF로 수백억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이 돈이 비트코인 가격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팔아도 기관들이 묵묵히 사주면서 바닥을 형성해줬거든요.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 ETF에서 한 달간 약 20억 달러가 순 유출되었습니다. 2조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든든한 형님들, 기관 ETF마저 보따리를 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간 자리는 차가운 공포만 남았습니다. 왜 기관들이 떠나고 있을까요? 첫째,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다며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로 매파로 알려진 케빈 워시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워시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높은 금리는 위험 자산의 적입니다. 왜냐고요? 간단합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연 5%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굳이 50% 폭락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기관들은 합리적으로 계산합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가차없이 자금을 회수합니다. 둘째,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 논란입니다. 주식은 기업의 이익으로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임대료라는 현금 흐름이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류가 인정한 가치 저장 수단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요?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합니다. 물론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팔중앙화, 검열 저항성, 희소성 등을 내세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건 이게 돈이 되느냐입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안전자산 역할도 못하고 오히려 기술주보다 더 크게 흔들린다면 포트폴리오에 왜 넣어야 할까요? 셋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지만 구체적인 친크립토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SEC는 여전히 여러 가상화폐 프로젝트들을 압박하고 있고 의회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을 논의 중입니다.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언제 어떻게라는 불확실성으로 바뀌면서 기관들은 관망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는 트레이더들에게는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격대를 말하죠. 비트코인에서는 7만 달러가 그런 라인이었습니다. 7만 달러만 지키면 괜찮아. 7만 달러는 절대 안 뚫려. 7만 달러에서 반등할 거야. 라는 믿음이 시장을 지탱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7만 달러 근처에 매수 주문을 걸어놨죠. 여기서 사면 안전하다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2월 첫째 주 7만 달러가 뚫렸습니다.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진 겁니다. 트레이더들의 심리가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7만 달러도 못 지키네. 그럼 다음은 어디야? 패닉이 시작되었습니다. 7만 달러에서 반등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손절매에 나섰고 이게 또 추가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그럼 다음 지지선은 어디일까요? 전문가들은 6만 달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큰 숫자이기도 하고 과거 여러 번 지지선 역할을 했던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의 평균 취득가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가격에 샀다는 평균값이죠. 현재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는 약 4만 5천 달러 수준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면 시장 전체가 본전 수준이 됩니다. 아무도 수익이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 차라리 팔고 나가자는 심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4만 달러, 심지어 3만 달러대까지도 가능하다는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2022년에 비트코인이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까지 떨어진 전례를 생각하면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이제 시장은 바닥이 어디인지 확인하기 위해 어두운 동굴 속을 더 깊숙이 기어들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비트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들었을 때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존하지 않는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전자화폐 시스템. 탈중앙화, 금융 자유, 검열 저항성. 이게 비트코인의 본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화폐로 쓰지 않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대금을 지불하는 데 쓰지 않아요. 그냥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며 보유합니다. 투기 자산이 된 겁니다. 더 솔직하게 말하면 다음 사람이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존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ETF, 선물, 옵션, 파생상품, 비트코인은 이제 전통 금융시장의 하나의 상품이 되었습니다. 탈중앙화 혁명은 어디 갔을까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연준 의장의 발언 하나의 요동치입니다. 고용지표가 발표되면 덩달아 움직입니다. 나스닥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립니다. 단순히 가격이 오를 거라는 믿음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자신이 왜 경제 생태계에 필요한지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안전자산?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 했지? 글쎄요,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디지털 금? 금은 수천 년간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비트코인은 겨우 16년 역사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변동성 덩어리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비트코인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80% 이상 폭락한 구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적으로 폭락은 누군가에겐 재앙이었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박앤세일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초기 비트코인은 3,8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손절매를 했고 냉정함을 유지한 사람들은 평생 올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반 후 비트코인은 6만 9천 달러를 찍었으니까요. 2022년 테라 루나 사태와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이 1만 5천 달러까지 폭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트코인은 끝났다. 암호화폐는 사기다. 라는 목소리가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산 사람들은 2024년에 8배 이상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같은 기회일까요? 신중해야 합니다. 과거의 폭락과 지금의 폭락은 맥락이 다릅니다. 2020년은 전례 없는 양적 완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찍어냈고 그 유동성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자산을 끌어올렸습니다. 2022년 폭락 후 반등은 비트코인 ETF 승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은요? 양적 완화는커녕 긴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연준은 인하에 신중합니다. ETF는 이미 승인되어 더 이상 재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ETF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트럼프의 친크립토 정책도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당신의 투자금은 잃어도 되는 돈입니까? 비트코인에 생활자금을 넣었다면 지금 당장 재평가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자산입니다. 내일 30% 더 떨어질 수도 반대로 30%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면 투자 규모를 줄여야 합니다. 둘째, 당신은 레버리지를 쓰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청산할 시점입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천국이지만 나쁠 때는 지옥입니다.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레버리지는 당신을 파산시킬 가장 빠른 길입니다. 셋째, 당신은 존버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장기 투자자만이 폭락장에서 살아남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까지 떨어져도 3만 달러까지 떨어져도 당신은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까? 만약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서 못 견딘다면 비트코인은 당신에게 맞는 투자처가 아닙니다. 넷째, 당신은 물 탈 돈이 있습니까? 하락장에서 평단가를 낮추는 분할 매수는 유효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미 전 재산을 쏟아부었다면
추가 투자 여력이 없다면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합니다. 분할 매수는 여유 자금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쇼핑카트를 밀기 전에 내가 입은 옷이 방수인지 리스크 관리가부터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는 반복될 수 있지만 매번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출혈 중입니다. 전고점에 샀다면 자산이 반토막 났습니다. 심리적 고통은 말할 것도 없죠.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팔걸.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다시는 가상화폐 안 해. 라는 후회가 밀려올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팔 것인가? 버틸 것인가? 추가 매수할 것인가? 이건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면 십중칼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싸니까 사자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싼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반등 근거는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이번 폭락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의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비트코인이 정말로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의 고위험 투기 자산으로 남을 것인지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전통 금융시장과의 통합은 양날의 검입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면 시장이 성숙해지고 안정성이 높아지지만 동시에 탈중앙화라는 본라의 이상은 희석됩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투명성이 요구되며 결국 기존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당신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서라면 다른 더 안전한 투자처가 많습니다. 하지만 탈중앙화된 미래 금융 시스템을 믿기 때문이라면 지금의 폭락은 견뎌내야 할 시험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모든 자산은 사이클을 겪습니다. 상승과 하락, 광기와 공포, 탐욕과 절망. 비트코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1년 비트코인은 32달러에서 2달러로 폭락했습니다. 94% 하락. 비트코인은 끝났다는 선언이 쏟아졌습니다. 2013년 1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폭락, 82% 하락, 또다시 끝났다는 목소리. 2017년 2만 달러에서 3200달러로 폭락, 84% 하락, 또 끝났다고 했습니다. 2021년 6만 9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로 폭락, 78% 하락. 역시 이번엔 진짜 끝이라고 했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매번 살아났습니다. 더 높은 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를 넘을 수도 있고 1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변동성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게임의 일부입니다. 보유자든 관망자든 비판자든 우리 모두는 금융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광기가 아닌 냉정함으로, 욕심이 아닌 신중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비트코인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재정 안전은 당신이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